네, 새해 된지 이제 한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새해 좀 지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연말이나 새해나 다름없이 바쁩니다. 바쁘고 특히 지금이 이제 탄핵 전국이 너무 극렬하게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사회 또 우리 춘천에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식으로 국가 상황을 보면은 아마 경제적인 불확실성, 경기의 어떤 하반 경직성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금년도 GDP 성장률은 명백하게 1%대로 떨어지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시정이 더 집요하고 단단하게 이걸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 파트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미래라고 표현했죠. 미래 과제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계속 정부 쪽에 어필하고 우리의 준비 상황을 알림으로써 어떤 식으로 안정됐을 때 바로바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민생하고 미래라는 거의 큰 축으로 금년 1년을 구상하고 있고,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장이 돼서 바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 몇 달을 빼면은 거의 매달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다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하방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아마 연말에 어려워질 거로 생각하고 이미 강도 높은 민생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엄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하던 거하고 급히 할 수 있는 거를 못 와가지고 계엄 사태가 터지고 6일 만에 춘천이 전국 최초로 민생 경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갑자기 된 일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축적이 돼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2008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모든 정책과 기조를 실무적으로 총괄했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일하던 결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번에 도움이 됐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고 벤치마크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저로서는 고맙고, 그런 일을 갖다 충실하게 같이 해준 시청 공직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난세고 어려울수록 우리 모든 주체들이 기본과 원칙, 거기다 해서 상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 위중한 이 탄핵 정국이 잘 해결되더라도 그것으로 지나지면 또 어떤 위기로 우리 사회가 맞을지 모릅니다. 정말 시민이나 모든 주체들이 어떤 시민의 마음, 또 이 공동체를 같이 떠받친다는 마음으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엄 정국을 맞이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러한 씨앗을 배태시킨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허점들, 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모든 주체들이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미리기보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회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전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제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고 완전히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디지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투자가 집중되는 기업들이 다 디지털 기업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패러다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또 커지고,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 개독의 어떤 그 고도 성장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 그걸 하려면은 대한민국 내부의 어떤 갈등과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시스템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태의연한 과거의 시스템을 짊어지고 가면서 낭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지면서 엉뚱하게 이런 그 탄핵 정국을 맞이하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이거 뭐 종교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는 요게 지나가면은 온 우리 사회가 어떤 잠정적으로 각성의 어떤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동안 보여준 잠재력이나 또 뭐 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K컬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는 지금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호 공존의 룰보다도 굉장히 그 개인화돼 있고 어떤 분야의 이익이 우선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효율성과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리고 최근에 제가 생활 폐기물 시장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부분이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에 그 좀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주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최적의 어떤 시장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시민들께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선거를 하는 시장으로서의 유불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춘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직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장 2년 차 넘어선데 작년에도 사실은 춘천의 어떤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이제 그 지역 인프라가 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라든지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또 작년에 시도했다 잠시 멈칫하고 있는 도시대생 혁신지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유의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춘천이 정말 좋은 교육도시가 해야 되는 기반을 이제 더 다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간단 없이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민들께서 이제 춘천이 뭔가 변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체감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금년에 아까 치열하게 해가지고 궤도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더 성과를 체감하고 또 춘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시장의 숙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뤄내고 특히 뭐 지역의 뭐 정치 분야에 하고 잘 화합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시너지를 같이 갖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이유든지 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글쎄요 의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거 따질 시간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시장이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고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에는 어느 국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가하고 집행 분야하고 의회가 하나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라는 게 무조건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방향을 같이 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또 하다 보면 좀 미흡하거나 사소한 거는 서로 대화에서 보완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일을 못하게 하는 데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럴 만한 일도 없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또 어떤 경우든지 뭐 시장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2월쯤이면은 저희가
의회하고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선제적인 사전적인 간담회도 의회하고 하는 거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의회도 시장의 어떤 충정을 알고 지역의 미래, 더군다나 어려운 이 시기에 있어서 잘 이렇게 리스폰드 대응해 주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건 상식입니다. 기업혁신파크 3만 목표로 하지만은 기업혁신파크의 사업 연도 10년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이 다 돼서 이거 개발되면은 그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하고 하려면은 2028년 돼야 될 겁니다. 그때 KTX가 들어오는 시점하고 맞닿아들이게 되겠죠. 더군다나 인구가 늘 요인이 없는 이 국가에서 인구를 지금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죠. 어디가 인구가 늘면 어딘가 줄는 겁니다. 수도권이 엄청나게 지금 블랙홀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흡입력으로 강원도나 주변 인구를 흡입을 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지키는 것은 소중한 시장으로서 역할이죠. 그래서 명목상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 뭐 전입에 따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그거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면은 그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죠. 인구가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 주원 굴실가 되는 순간에 춘천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춘천이 갖고 있는 가치, 미래 가치도 그날로서 반 이상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작년에 인구가 43명, 재작년이죠. 늘었는데 그거 들어서 뭐 43명 는데 얼마 투입해서 1인당 몇억 원 썼다? 그게 논리가 아니죠. 마이너스를 안 가게 한 게 논리죠. 그죠? 그렇게 안 했으면 2,000명 이상이 더 줄었을 텐데 더 우리가 노력해서 그 플러스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춘천의 어떤 가치, 대외적인 브랜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살률을 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사실은 관심 가지고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안 하면은 매일 그 자리인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라면은 자살뿐만 아니고 춘천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 문제점,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자살만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 뭐 back to the basic 하는데 그런 면에서 경제나 시장 측면에서 공동체 측면에서 다시 춘천이라는 사회를 기본과 원칙으로 돌리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시장의 역량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시민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의 대표적인 그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면은 요새는 무조건 그 자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다 그렇게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춘천의 자살률을 그 복합적인 노력으로 이제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하나의 그 춘천이라는 사회의 건강도를 나타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면은 자살률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다른 분야의 어떤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 거를 갖다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그 전면에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춘천시장과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도록 올해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정신을 내자로 정했습니다. 극세척도입니다. 세상의 온갖 일들, 어려움들을 더군다나 지금 같은 난국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춘천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뭐 시장으로서 앉았으면은 춘천이라는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체감이 우리 시민 모두의 체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춘천은 그냥 강원도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강원도만의 도시로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고 여러 면에서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관광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서 저는 전국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을 그 믿고 성원해 주시면은 춘천의 꿈이 굉장히 당겨질 것입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